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성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뤄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추진하기로 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이 있겠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연설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첫 시험 때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보건협의체 창설 구상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를 익힙니다. 관건은 북한과 미국의 호응인데요.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네 번째 유엔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미 대화 과정을 돌아보며 현재 상황을 미완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 지지에서 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체제 위협을 종전선언으로 보장해 다자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단계에선 단순한 국토 수호를 넘어선 확장된 개념의 안전보장 체계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핵심 고리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이 때문에 연설에선 관련국들의 비핵화 조치를 기대한다던 2년 전보다 더 과감하게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임기 1년 7개월여를 남기고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건데 관건은 북미 양측의 호응입니다. 최근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는 북한은 미국을 향한 공식 발언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4차례 유엔 총회 연설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과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북미 접촉이 중대 국면을 맞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연설에 나서는 북한이 문 대통령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치 쟁점화를 거부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정한 듯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린 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중국이 수백만 톤의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많이 독성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China's carbon emissions are nearly twice what the U.S. ha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습니다. 当今世界正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对全世界是一次严峻考验。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정치화하고 쟁점화하는 것은 거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하면 개도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中国已经有多支疫苗进入3期临床试验，研发完成并投入使用后，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책임론 공세에 시진핑 주석은 일단 직접 맞대응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이 유엔을 무대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은 선별 지급되고 특별 돌봄비 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정부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 수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입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4차 추경안 전격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은 지원 대상이 줄어 만 16세부터 34세, 또 만 65세 이상이 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은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초등학생은 원안대로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도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야 합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 이번 4차 추경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 동맹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두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99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연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09명으로 모두 2만 650명이 격리 해제됐고 현재 2,178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9명이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88명, 치명률은 1.67%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40명, 경기가 28명, 경북과 부산이 각각 6명, 인천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을 재유행의 문턱에서 거리 두기로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이 또 한 번 방역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은 물론 여행 자제를 부탁하며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 동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어제 시작될 예정이었던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과 임신부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이 전격 중단되는데요. 이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일선 병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접종 예약이 몰렸던 소아과입니다. 하루 종일 접종 중단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아동한테는 지금 백신 공급이 중단됐어요. 병원들은 왜 중단됐는지 설명하느라 진땀입니다. 예약이 수주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혼선을 빚게 돼서 학부모들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맞아도 되는 건지 괜히 맞고 나서도 어디 아플까 걱정도 되고 걱정이 많죠. 이번에 문제가 된 독감 백신은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00만 명 분입니다. 정부와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을 통해 전국 병원에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일부가 기준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됐습니다. 독감 백신은 원래 2에서 8도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상온에 노출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백신의 품질을 검증하는 데는 최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과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까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의 품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부터 이미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 독감 백신은 다른 업체가 공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2세 이상 접종 등 향후 접종 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만 8천 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정부는 품질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물량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가와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파우치 소장은 전염병 위험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젊은 층도 감염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소식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We're rounding the corner in any event, but we're going to have a vaccine very soon. 끝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사망자 20만 명을 넘긴 미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4천여 명.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4만여 건이 발생해 2주 전 평균보다 7%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24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남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이젠 위스콘신, 몬태나 등 중부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대학가와 시골 지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젊은 층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You know, in some states, thousands of people, nobody young, below the age of 18, like nobody. They have a strong immune system. 반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어떤 나이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you have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heart disease, you are in the risk category for a serious disease. 파우치 소장은 이어 전염병 위험 단계라며 식당, 술집, 체육관 등 밀집 지역 3곳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당국자들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 미국. 연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을 바꾸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을 내주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88포인트 하락한 2328.71에 코스닥은 0.03포인트 오른 842.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아마존을 비롯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대신증권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간밤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실망감에 5% 넘게 급락한 가운데 그 영향으로 국내 2차 전지주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주지사의 서명으로 관광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들은 숙소인 호텔이나 리조트 방 안에서 14일 동안 갑갑하게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방을 나와 호텔이나 리조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The bracelet, which looks similar to a smartwatch, utilizes a technology called geofencing so that their movement can be monitored. 만약 관광객이 호텔 밖으로 나가면 즉각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벌금을 600만 원이나 내고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새 정책에 대해 많은 호텔과 리조트들이 환영하면서 참가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랑드의 푸아그라용 오리와 거위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푸아그라는 사육한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든 고급 요리를 일컫는데요. 코로나19로 올 들어 프랑스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이 급감해 푸아그라 생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En restauration, c'est entre -40 et -50 en fonction des zones. 게다가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오리와 거위 사육을 하는 데 대해 비판 내용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기에 업계 전체의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됐다고 토로합니다. C'est-à-dire ça fait du mal pour quelque chose qui n'existe vraiment que c'est vraiment l'exception qui confirme la règle. L'ensemble des producteurs qui ont vu ces images-là sont atterrés. 일부 극소수의 사육 행태일 뿐 업계 전체는 윤리적, 위생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푸아그라 생산업계는 앞으로 가축 사육 과정에서부터 푸아그라 가공 전 과정과 노하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하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여행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현 가니시안 간병시설. 노인들이 화상 전화 화면을 열심히 바라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일본인 가이드와 화상 전화로 연결해 볼리비아 명소의 영상을 소개받습니다. 간단한 스페인어 인사말도 배우고 볼리비아에 관한 퀴즈도 풀면서 현지 문화를 접하는 온라인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외출할 기회가 거의 없는 노인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한 간병 서비스 회사가 시작했습니다. 이 간병 회사는 그동안 간병시설에 강사 등을 파견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ご家族との面会とかもまだ控えている施設さんもかなり多くいる中で心身機能とかも低下して 고민 끝에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여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온라인 여행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타이완의 바나나 농사는 올해도 풍년인데요. 판로가 막혀 가격이 폭락해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가오슝시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의 점심 급식에 바나나가 나오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오슝시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학교 측에 바나나 급식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넘쳐나는 물량에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타이완의 바나나 가격은 지난 6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해 이제는 최상품도 1kg에 한화 240원일 정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리는 가격에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요.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거래가 끊겨 바나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 판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서 권익위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인턴으로 일하는 한 프로축구 구단 사무실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곳과 서 씨의 주거지를 그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밤 11시였다고 서 씨랑 같이 왔다고 PC는 봤다 오라고 했는데 압수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에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서 씨 부대를 찾았던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원장교와 서 씨의 휴가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 씨의 개인 휴가 신청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또 휴가와 관련한 보좌관의 전화가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청탁 또는 압박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 병사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면담을 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면담에서 A 씨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공격 등 SNS를 통한 견디기 힘든 욕설이 많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부패신고자, 협조자 등 권익위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A씨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서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계자와 문체부 관계자를 검찰이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5년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스포츠기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의 회장을 역임한 나경원 전 의원. 회장 재임 시절을 전후해 딸 김모 씨가 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로 추천되고 또 SOK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김 모양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내 막강한 영향력을 딸에게 세습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체부가 지난 3월 김 씨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무 검사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 의원 등이 고발된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은 SOK 사무검사를 담당했던 문체부 과장을 어제 소환했습니다. SOK 검사 관련 자료 등도 문체부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SOK 사무총장과 기획본부장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OK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제외한 주요 관계자들이 속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숫자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어려우세요? 앞서 나 전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발표된 문체부의 SOK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거라며 오히려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나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의약품 등의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식약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 직원은 제약회사 두 곳의 주식을 2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 규정이 개정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식약처가 직원들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해 감사에 나섰던 2018년 하반기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사 결과 직원의 소속 부서에서 주식이 거래된 해당 업체 관련 민원을 처리했지만 직원이 직접 처리한 게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임용 직후 제약주를 거래한 또 다른 직원도 적발됐지만 주식 거래 관련 규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거나 매입 매수를 하고 있거나 갖고 있지 말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은 게 한참 뒤인 시점이거든요. 이들을 비롯해 2018년 감사 당시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고 신고한 직원은 모두 32명.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임용 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차액 실현 여부와 별개로 식약처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마련이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승인과 인허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관련 분야 주식을 아예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나절 새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갈 텐데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 일교차에 적응할 수 있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도 해안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토요일까지 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가 넘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 그 밖에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는 10도 아래로 떨어져 꽤 쌀쌀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전주와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낮에도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경상도 해안 지방은 너울이 백사장까지 밀려들 수 있어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분이 지난 뒤 아침 기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가을 느낌은 더 진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